혹시 이게 박송희 선생님 얘기죠? 네, 박송희 선생님이 소리, 그러니까 제가 지은 한옥에 오셔서 부악들을 가르치시고 연주를 하는데 목소리와 북의 피크가 한 8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타의 녹음실에서는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옥에서는 그 북의 궁을 치는 소리,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쪽 뺨을 동시에 때리는 건데요. 북치와 손바닥으로. 그런 최고조로 내는 소리들이 전부 어울려서 그 훌륭한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창호지 한 장이 가지는 미학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소리들, 역시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것들은 빨리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울림을 주는 궁의 소리들은 그 안에서 맴돌고, 또 석가래라든지 선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소리의 그 화음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느낀 뒤로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음반의 대다수는 한옥을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한옥에서 녹음을 넣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세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한옥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전국 각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 있는 그 캐라니 맨날 넣던 홀이 위에 있는 몽고 그라마폰, 도이치 그라마폰에서 맨날 녹음하는 베르니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스튜디오, 공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공연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옥은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공연장이거든요. 네. 그게 또 동네마다 웬만하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고 묵었다고 그래서 소리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그 화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로 우리나라 고향 산천을 바라다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튜디오들이 나라 안에 꽉 차 있더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그 시각에서 바라다보고 활용하지 못할 뿐. 생각나요. 선생님 그 소리제에 갔었던 네. 가회동 큰 길가 그 대로변에 네. 사무실로 쓰시던 작은 빌딩이 있고 그 빌딩 뒤로 아주 그 기묘한 자리 바위 위에 네. 소리제라는 작은 한옥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 자리에 그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나라 정원이 최초에 만들어지는 개념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나 그 여타의 나라의 정원과 달리 우리네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을 만들어면서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그게 정원인지 모를 만큼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정원이라고 얘기하듯이 제가 그 땅이 그러니까 높낮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제일 높은 곳에 2평짜리 바닥 면적 2평짜리 농월정이라는 정자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큰 길가에 저희 회사 사옥을 지었는데 그 정자를 다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리 회사 쪽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중간에 그렇게 바위가 있는 땅이 딱 남는 거예요. 그 조 위에 또 한 채 한옥을 얹혀도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이 허락하는 크기만큼 바닥 면적을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평수로 12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어진 집이 이제 소리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전부터, 소리제 이전부터 한옥과 인연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계동에서 났으니까, 또 제가 어려서부터 커왔던 집이, 한옥집이고. 전 주민이셨네요, 네, 이 집이. 네. 그리고, 지금 광나루라고 부르는 곳. 네.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여름집을 쓰시던 한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름에도 한옥에 살고 겨울에도 한옥에 살고 뭐 계속 그렇게 했겠죠. 저도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살 줄만 알았지 한옥집을 직접 지어볼 거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한옥을 2채 지으면서 나무를 얻으러 다니던 기억들 또
거기에 올라갈 한 장 한 장의 기와들을 또 얻으러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참 새롭군요. 네. 오래전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은 굉장히 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네. 집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춥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이 아닌 네. 저희들이 자는 방의 윗목 쪽에는 책상 위에다가 이런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자면 네. 그 다음날 뭐 실제 얼음이 얼지는 않지만 살얼음이 얼 정도로 거의 위풍이 심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한옥만큼 시원하고 그 개방성이 좋은 집은 뭐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겨울은 추웠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지금은 한옥 안에서도 바닥을 보일러로 만든다든지 또 그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부엌에 있는 아궁이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얻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기억되죠. 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또 지금 그 음악 일로 또 사진 일로 굉장히 한옥 만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옥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두 집이 저는 마음속에 꼭 있습니다. 한 집은 초가집이에요. 네.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대흥사라는 네. 대둔사라고 부르는 절이 있는데 네. 그곳의 말사에 일제암이라고 하는 예.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 만에 있는 초가집. 네. 예. 일제암이라고 불리우는 초가집이 말사입니다. 예. 그 옆에 한옥집은 좌우산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네. 정말 일제암은 바닥 면적이 그저 한 평 반이나 될까 하는 소위 한 칸짜리 방인데요. 예. 초이선사가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추사와 교류도 하고 했던 그 집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네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아주 최초의 작은 지점,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교묘한 집으로도 우리 한옥은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또 서울에 오면 궁궐처럼 구중궁궐 같은 그런 크기로도 가능한 것이라서 한옥이라는 것을 처음 바라다보고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될 때 가장 작은 방점부터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둔사의 말사인 일지암이 마음속에 있고요. 두 번째 집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다 안동 지역에 있었는데 올 여름 그곳에서 연주회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된 집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남에 있는 그 고산 윤선도의 생가인 노구당입니다. 노구당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그 노구당 뒤편에 이제 비자나무 숲이 있어서 그게 이제 비자나무 녹자를 쓰고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비와 같이 느껴진다 해서 이제 노구당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요번에 처음 가진 느낌이에요. 그 굉장히 남도에 있는 한옥치고는 위세가 당당하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노구당에 가서 그 기둥을 자세히 보고 석가래를 보시면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라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규모에 비해서 아주 가늘은 나무를 가지고 졌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옥이라는 걸 지을 때 예전에 나라님만 쓸 수 있었던 뭐 골돌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들을 지었었는데 그 집은 그냥 작주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부자의 집과 선비의 집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던 위세가 당당한 많은 한옥들은 네.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많은 한옥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네.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의 집이었다라는 것이 되게 그 집안의 자랑거리이거나 그렇게 앞서가는 모습들을 쭉 지켜왔는데 그 집이 지어진 60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비의 집을 만나는 것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지난 가을에 그 집에서 연주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 제가 검은고를 선택한 것도 네, 선비의 집에 선비의 성운을 깃들이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두 집이 현재 제 마음속에는 네, 자리매김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한옥하면 가장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나름 어떤 규정하신 요소가 있을까요? 네, 한옥은 뭐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그 한옥에 앉아있는 그 바로 주변의 공간들과의 공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짓던 그것이 뭐 바위 위에 있으면 정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저작거리에 지으면 상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숲속에 지어서 이렇게 깊은 데 해놓으면 중들이 모이는 절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라님이 살면 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옥은 누가 지배적으로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런 것들과 친숙하거나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적어도 이 나라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 한옥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들을 잘 살펴본 뒤에 이것을 디귿으로 앉힐지 니으르로 앉힐지 일자로 앉힐지 아니면 안채 바깥채를 따로 떼어서 그렇게 노일지의 구성들이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짓는 행위나 이런 건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집이 한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모든 음반들을 다 저희가 레코딩을 직접 한옥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스스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녹음 작업도 수백여 차례 해봤지만 한옥에 가서 녹음을 넣으면 완전히 다른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서양의 아주 전문 설계, 스튜디오만 전문 설계하는 회사에 몇만 불씩 용역을 주어서 그런 설계를 받아다가 그들이 원하는 스펙대로 이걸 만들어 보죠. 하지만 역시 우리 악기는 서양의 악기의 그 화성이라든지 그런 대위적인 하모닉스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악기가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더 소리를 넣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녹음을 넣기 시작한 데가 역시 한옥이고 한옥에서 소리를 담아보면 그 아주 중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아주 정확한 밸런스가 들어와요. 놀란 것은 청송에 그 송소고택이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마루에서 6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그 영산회상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대의 마이크를 가져가서 거기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녹음기에 테이프를 걸고 플레이를 딱 누르는 순간 굉장히 놀란 건요. 모든 그 피크 메타의 그 높이가 0점에 딱 가 있어요. 마치 거길 미리 재거나 어떻게 마이크를 교묘하게 놓아서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음악 악기에 어울림은 뭐 이 세상 어느 공연장, 어느 공간에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아주 깊게 하게 됐죠.